치과에서 하는 수면 치료는 말 그대로 잠이 드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치과 공포증이나 구역 반사가 있으신 경우라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또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소시키실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치아킹 장영준 원장입니다. 여러분, 치과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치과 가기가 정말 즐겁다 하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치료가 시급하지만 극심한 치아 공포증이 있으시거나 나는 치료를 정말 잘 받고 싶은데 하는 의지와는 다르게 구역 반사 때문에 입 벌리는 게 너무나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치료인데요. 오늘은 이 수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수면 치료는 말 그대로 잠이 드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진정 효과를 줘서 정확한 명칭은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아예 차단되는 전신 마취와는 달리 의식이 살아있고 호흡도 자발적으로 되시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는 환자분과 소통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입 벌려주세요 라든지 아프거나 불편하면 손 들어주세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식을 진정시켜서 받는 수면치료, 어떤 분들이 받으시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조차 받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 스케일링도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치과 공포증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역 반사 증상이 있을 때인데요. 환자분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입안에 치과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구역질이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서 의식화 진정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면 수면 치료가 굉장히 장점만 많은 치료인 것 같기도 한데 단점은 혹시 없을까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치과 공포증이나 구역 반사가 있으신 경우라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또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감소시키실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할 때 의식화 진정이 없이 한다면 환자분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식립을 해야 하는데요.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는 환자분께서 받으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단점으로는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식화 진정요법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식화 진정요법의 일말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추가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고 진정 상태에서 깬 이후에 별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시간 자체가 길어진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에 많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내원 횟수 자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추가로 어쩔 수 없이 일반 치료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화 진정 치과 치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혈관을 통해서 천천히 약물을 주입하고 두 번째, 진정 상태가 확인되면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때 진정 효과를 위해 투입되는 약물은 미다졸람인데요. 프로포폴과는 다르게 플로마제닐이라는 길항제, 즉 역전제가 존재합니다. 미다졸람이 동반된 의식화 진정 치료가 끝난 이후 또는 응급 상황 시에 플로마제닐을 투여해서 이 환자분의 몸속에 아직 남아있는 미다졸람을 분해를 해서 환자분을 바로 깨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다졸람 투여하게 되면 3에서 5분 정도 후에 통상적으로 진정 상태에 돌입을 하시게 되고요. 기량제인 플로마제닐을 투여하게 되면 보통 1분 이내에 진정 상태에서 깨어나시게 됩니다. 우선 치료 직후에 약물의 효과 때문에 다소 몽롱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반드시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치료 당일에는 필히 운전은 피해 주시고 만약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따로 안내해 드리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콕 집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진료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화 진정 시에는 환자분의 기도 반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전날 드셨던 음식물이 폐로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응급 상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평소 드시는 전신질환 약물들, 예를 들어서 혈압약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필히 복용을 하시고 내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약 같은 경우는 복용하시게 되면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저혈당을 유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수면치료 당일에는 네일아트, 엄지손톱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진정치료 중에는 보통 이 손가락 끝에 산소 포화도 장치를 달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손톱이 투명하지 않게 되면 이 장치의 작동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휴식을 충분하게 취해주시는 것입니다. 8시간 정도는 진정에서 깨어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 수면 진료를 받게 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통증까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 상태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픔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치과 수면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의식화 진정 치료, 분명히 난이도가 있고 충분한 경험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치료이지만 적절하게 수행되었을 경우 치과 공포증, 구역 반사 등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치과 치료가 그동안 무서우셨던 분들, 오늘 영상 잘 공부하셔서 앞으로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치아킹 장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